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광주 전남 지역을 좀 둘러보았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점차 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제 고향인 한평, 영광, 담양, 장성 지역의 좀 복잡한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화순 나주 지역에서 어렵게 경선을 통과한 신정은 의원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정은 의원을 주목하는 이유는 민주당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지난 국회에서 현역 의원들의 활동이 제 주관입니다마는 다소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신정은 의원에 대한 기대가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사무실 그리고 나주의 유명한 곰탕집이죠. 하얀 집인가 하는 이름이었는데요. 거기서 곰탕을 먹으면서 나눈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정은 의원님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민주당의 텃밭인 이 나주 화순 지역에서, 특히 나주에서 민주당 깃발을 들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가치관대로 당시 민주당 공천 없이 무소속으로 시장을 연거푸 당선된 그런 저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은 주목했어요. 저 사람은 독자적으로 설 것이다. 자신의 가치관으로서 참 드물게 볼 수 있는 정치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주변에서 그런 평가를 했는데 지금도 그런 정신이 살아있네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이야기고 제 역량이나 여부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한 기대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역량과 함께 정당 정치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치의 소명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정치가 달라져야지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아주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무소속 정치를 하면서도 그랬고 민주당에 입당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정당 정치, 이 정당 정치의 생산성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 정당의 정상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이번 4년 동안에 제가 해야 될 그 정치적 소명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정당 정치를 복원하고 호남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 정치의 복원 없이 정치의 생산성을 개선하지 않고 이 어떤 좋은 정책이라든가 어떤 좋은 생각도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신정은 정치가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제 정책 능력이랄까 개인적인 열정,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정치의 이 구조라든가 시스템을 잘 바꾸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과는 좀 다르다기보다는 좀 가치관이 승화되고 진화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속한 정당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문제점 한계 이런 걸 극복하는데 이제 신정은 의원님이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정당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신정은 의원님이 속한 정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런 점이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니까 그건 굉장히 좀 앞서가시는 것이고,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참 뭐한데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전남도당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전남도당은 민주당의 뿌리이고 본산이라고 하고, 그 그렇죠. 규모도 굉장히 한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징성도 굉장히 큽니다. 전남도당이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그 바로미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본 전남도당은 당원의 일상적인 정당 활동, 또 이 지역민들의 일상적인 정치적인 어떤 이 프로세스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거의 아주 실망스러운 지금 상황입니다. 정당의 개혁,
중앙당을 통해서 개혁해야 되겠지만 밑으로부터의 어떤 개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 지난 2년 동안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 완고한 기성질서, 그 당의 기존 질서가 소위 말해서 이게 시스템이라고 보기보다는 그야말로 뭡니까? 그 기득권에 의해서 철저히 지배된 정당 이 틀이 시스템에 의해서 절대로 전혀 견제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을 경험해 나서 제가 혹시라도 이 다음에 또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이런 정당의 혁신, 우리 민주당의 혁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고 싶다. 그럴 기회가 있다면 정말 그런 일들을 함께 좀 고민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말씀이세요. 제가 2년 전에 윤희상 평화재단 일로 독일에 갔어요. 가서 뭐 일을 잘 하려고 했는데 그 일은 잘 안 되었고 오히려 이제 독일 정당들 김인년, 김인당, 그다음에 삼인당, 특히 녹색당 이 당사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당의 일상적인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좀 봤어요. 제가 아주 감명 깊었던 것은 그 당이 운영한 정치학교 아카데미 이 굉장히 내실이 있고 특히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기 학교에서 진행된 그 정치 교육이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정치 홍보장으로 되는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가 비닐을 버리려고 하면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라든가 당원들이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이제 거기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됐으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에너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가장 대안 있게 녹색당이 일상적인 생활을 실천해 내고 있거든요. 대체 에너지 성장이라든가 그 결과 거의 뭐 집권 수준의 제2당 곧 집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남 도당이 20만 이상의 권리당원을 가지고 있고 일반 당원까지는 거의 한 3, 4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가까운 사람들이 매달 당비를 내주고 있는 그야말로 이 민주당의 그 기름진 텃밭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이 당원들의 일상활동에 어떤 지원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당원들을 교육해서 또 그 사람들의 좀 정치 참여랄까? 이 정당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현재의 정당법, 현재의 선거관련법, 정치관계법, 그리고 우리 당헌 당규조차도 이 일상적인 당원들에 대한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는 아니 우리 민주당이 이 야당이라 할지라도 이 전남 광주에 있어서는 주구장창 자손 만대로 여당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도지사, 국회의원 10명, 그리고 도의원, 그리고 시장군수, 시군 의원까지 압도적인 다수가 이 민주당이 호남 정치, 호남의 지방 정치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정책 활동을 당이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도. 지금까지 30년 동안 도민과 당원들은 민주당 권력을 만들어주고 민주당 국회를 만들어주고 지방을 만들어줬는데 그 권력의 쓰임새는 철저히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철저히 그냥 일반 소위 말해서 특정 도지사, 시장군수의 그런 어떤 개인기에 의존하는 그런 그런 정치가 지역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의 차별화가 될 수 없는 거죠. 홍준표의 국힘당의 대구 시정과 우리 김영록 도지사의 이 전남 도정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어떤 차이도 없어요. 지금. 그것은 정당 정치에 의해서만 이렇게 차별화시킬 수 있는데 정당 정치가 정책 분야에서 교육 분야에서 일상활동 분야에서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김영록의 도정과 홍준표의 시정의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국힘당의 시정과 이 민주당의 도정의 차이성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민들의 사랑은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받고
지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민주당의 역할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민주당의 본산인 광주 전남에서 현역 교체율이 가장 높은 가장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은 지역이 될 수가 없겠다. 뭐 이런 생각도 뭐 해봤어요. 저는 정당 정치의 복원이 호남 정치의 이 정상화의 가장 관건이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 정치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의제가 아닐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시도지사를 뽑는 것도 우리의 후보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통령 권력이나 지방 권력이 정당에 의해서 철저히 컨트롤되고 또 그 정당의 정체성이 구현되는 그런 우리의 준비가 충분한가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당 정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이제 신정원 의원님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보면 이제 정당이 당원들이 일상생활을 통한 일상적인 정치 활동의 강화 이런 게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준비와 더불어서 전라남도나 강주가 민주당의 기둥인데 뿌리이고 원조인데 여기서 먼저 이런 부분을 선행해서 실천해 나가는 모범을 보일 때 실질적인 정책적 효과 중심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지속적으로 지역의 지방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그런 이야기를 계속 논의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지방자치법, 정당법, 또 선거관계법 모든 부분들이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지방에서 밑으로부터의 노력이 병행돼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앙당이 이런 정당 정치가 중앙 여의도에서뿐만이 아니고 지방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정당 체계를 재정비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여러 번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도 하셨고 시장 군수들의 모임에서도 개혁적으로 리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중앙당에서 제도적 중앙 정치에서 아까 말한 이런 그 제도적 보완, 제도적 개조 이런 게 해야 되겠고 이걸 강력히 실제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실제 뭐 법과 제도가 실제로 그 안에서만 꼭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광주 전남과 같이 민당 당력이 센 곳, 중심인 곳에서 저는 뭔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실천하시고 막 선봉에 서십시오. 오해스러운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뭐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내가 정치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건데 세상을 1cm라도 바꾸기 위해서는 정당의 역할이 더 생산성이 높아져야 된다. 뭐 그런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제 앞으로 남은 이 4년의 이 의정 활동은 정당 혁신과 정당 개혁, 정치 혁신과 정당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번 성공해서 국회에 진출하면 그런 면에서 신정은 의원님의 주도적인 역할이 반드시 빛을 보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되어야 민주당이 살겠군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민주당이 계속 정치하고 일상에 빠지고 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지난한 문제다라는 것을 저는 지난 2년 동안 절감했습니다. 많이 싸우고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아마 힘은 밑에서 나오고 변방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라남도와 강주가 그런 일에 선봉에 서면 조금씩 작은 성공을 이루어가면 그 변화가 중앙을 바꿀 수도 있다. 거꾸로. 네. 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